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학습하게 될 MySQL 심화 과정 강사 심선조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데이터 그룹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그룹화에서는 그룹바이저를 이용한 그룹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바이는 select, from, where절 뒤쪽에 그룹바이저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열 또는 표현식의 값을 기준으로 행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룹바이절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having이라든가 select, distinct, order by, limit, 절 앞에서 처리가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집계 함수와 자,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셀렉트절에 사용할 수 있는 컬럼은 셀렉트절에 아무 컬럼이나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룹 바이에서 정해준 컬럼. 자, 이 컬럼들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그 외의 컬럼은 이런 집계 함수로 처리한 자, 그 결과값이 하나로 묶여서 나올 수 있는 내용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룹 바이 절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프롬이 가장 먼저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프롬에서 테이블을 선택이 되면은 자,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자, 행 단위로 선택을 할지 말지를 where절을 가지고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조건에 만족하는 행만 남고 만족하지 않는 행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있는 행에서 그룹 바이 절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정의해 놓은 값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게 됩니다. 자, 그룹 바이에서는 보통 컬럼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첫 번째 컬럼이 같은 것끼리 묶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컬럼이 있으면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컬럼이 다 일치하는 것끼리 묶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 여러 컬럼의 값이 다 동일하게 일치한 경우에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룹 바이로 해서 예, 같은 그 내용끼리 묶었으면은 지금 보시면 혹시 이제 디스틴트 절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틴트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제외하고 하나만 남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셀렉트에 의해서 선택한 컬럼들이 남고 나머지 컬럼들은 탈락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나온 데이터에서 이제 정렬을 해서 그죠? 오더 바이가 있으면은 정렬을 해서 마지막에 리미트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 리미트는 그 셀렉트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몇 개까지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뭐 5개까지만 이런 식으로 제한해서 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형들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이 처리되는 순서는 이제 이런 순서이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파일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이제 그룹 바이로 나온 결과값은 자, 중복된 행을 제거하는 요 디스틴트라는 키워드를 쓴 것과 결과값이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라는 테이블입니다. 오더라는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 오더 넘버라는 값이 PK입니다. 프라이머리 키이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가 정해져 있고 이 안에는 주문을 받은 날짜라든가 뭐 언제까지 그죠?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선정 날짜는 언제인지, 자, 그리고 지금 주문을 받아서 처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스테이터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뭐 기재해 놓을 상황이 있다면 커멘트 달아놓은 거,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넘버는 이 주문을 어떤 고객이 했는지,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오더라는 테이블 쪽에서 그죠? 자, 그러면은 그 프롬이 먼저 처리가 되고요. 셀렉트보다 그룹 바이가 먼저 처리가 되겠죠. 자, 스테이터스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자, 그 묶은 내용 중에서 뭐만 출력이 된다? 스테이터스만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온 결과값과,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셀렉트해서 이 스테이터스를 출력을 하는데, 자, 요 키워드를 쓰시면은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외시키고 하나만, 그죠? 같은 값이 여러 개 있다면은 하나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문장을 실행했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이전에 이제 사용했던 쿼리문이 있는데 요 X 표시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닫으시게 되면은, 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아까 보시게 되면은, 자, 셀렉트입니다. 자, 그리고 컬럼은 타이핑을 직접 치셔도 되고, 그죠? 컬럼의 이름이 조금 길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 스키마 쪽에 가셔서, 지금 저는 맥이라서 위쪽에 탭이 있는데 윈도우이신 분은 아래쪽에 스키마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윈도우를 쓰시는 분은 요 아래쪽에서 탭을 찾으시고요. 맥을 쓰시는 분은 위쪽에 스키마 탭이 있습니다. 그다음 컬럼은 오더의 컬럼즈 쪽에 스테이터스를 선택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 같은 경우도 이 키워드가 자동 완성 목록으로 이게 뜨게 되고요. 자, 저는 지금 내용이 다 안 보이는데 글자를 너무 작으면은 안 보일까 봐 조금 크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냥 하시는 분들은 다 보이실 거고요. 선택을 하실 때에는 탭을 누른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도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그룹 바이, 자, 마찬가지 키워드가 나오면은 탭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최대한 타이핑을 안 하고 자동 완성되는 내용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처음 하실 때 아무래도 타이핑을 치시다가 오타가 나면은 이게 오류를 잡는다거나 이런 게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대한 자동 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런 이제 내용의 도움을 받으시고, 자, 점점 타이핑 타수를 늘려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컨트롤 엔터라고 하셔 가지고 실행하셔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스테이터스 쪽에 내용이 중복되는 거 없이 자, 하나씩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 자, 셀렉트 하셔 가지고 컬럼은 from이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마찬가지 orders라고 해서
실행을 한번 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의 건수는 실행된 내용에서입니다. 자, 여기 결과 보니까 총 몇 개 행이 리턴이 됐다. 자, 행위 수가 326 행입니다. 많죠, 그죠?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스테이터스의 값이 당연히 이제 몇 가지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터스라는 거를 기준으로 뭘 했다고요? 같은 것끼리 묶었다라는 거죠. 그룹 바이 했으니까. 자, 묶어서 우리가 셀렉트 쪽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룹 바이에서 썼던 컬럼이거나 아니면은 집계 함수로 처리한 내용에 한해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컬럼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류가 될 겁니다. 일단 다시 실행해서 스테이터스에 중복되는 거는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요율값으로 하나씩만 지금 뽑아 놓았고요. 자, 그럼 스테이터스 외에 다른 컬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저는 커멘트도 같이 아니면은 여기 그 언제 선적이 됐는지 데이트라는 요 컬럼들도 같이 넣어줘서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네,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자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류가 났으니까 당연히 어느 부분은 안 보입니까? 여기 결과 창 뜨는 게 안 보이고 아래쪽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에러 코드. 자, 몇 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요 셀렉트 리스트, 그죠? 예, 셀렉트 리스트는 지금 그룹 바이 절 안에 있는, 그죠? 그룹 바이 절 안에 있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컬럼들 중에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그게 아니면은 집계함수, 그죠?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집계 처리가 돼 있는 내용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다시 빼고, 예, 실행해서 제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그룹 파일을 안 쓰고, 자, 아까 오더츠 테이블에 스테이터스 값을 갖고 오는데, 자, 요 키워드는 얘기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제거를 한다라고요. 그래서 실행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계함수와 같이 쓰시면 다른 컬럼의 값도 이제 넣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우리 요 작성하신 거 있죠? 작성하신 거를 잠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자 카운트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어떤 컬럼에 컬럼은 솔직히 어떤 컬럼이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별표를 넣어주죠. 그러면은 어떤 뭐 컬럼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특정 컬럼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특정 컬럼을 넣어 주시게 되면 자, 다시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자, 커멘트 쪽에 보시면은 이게 널 값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별표를 했을 때 자, 결과 실행하셔서 자, 별표를 했을 때 자, 실행하셔서 지금 뭐 선적된 거 몇 건이고, 그죠? 홀드된 게 몇 건이고, 지금 처리 중인 게 뭐 몇 건이고, 이런 식으로 자, 나오고, 캔슬된 게 6건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입니다. 별표 대신에 아까 널 값이 많은 커멘트 컬럼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셔 가지고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아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처리 중인 게 몇 건이었어요? 6 건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5 건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집계 함수는 기본적으로 널 값은 제외하고 집계가 됩니다. 널 값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제 그 행의 건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특정 컬럼 안에 널 값이 있으면은 그 행이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행의 건수를 센다라고 하면은 별표를 쓰시거나 자 아니면은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는 그 컬럼을 쓰시거나 자 아니면은 해당 컬럼의 데이터가 널 값이 안 들어가는 컬럼을 이용을 하셔야지 자 그 제대로 이제 개수를 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 파일을 이용하셔 가지고 같은 내용들끼리 묶어서 자 필요한 내용을 출력을 하는 문장을 봤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그룹 바이에서 명시한 컬럼과 그다음 집계 함수에 의해서 어떤 이제 뭐 그 그룹이 하나의 값으로 리턴이 되는 이런 내용들만 가능하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다음 문형도 한번 보도록 하죠. 계산식을 이용한 컬럼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죠. 그룹 바이로 묶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테이블의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문과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더가. 근데 이 오더 디테일은 자 해당 주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오더 넘버라는 그 컬럼이 오더의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리고 오더 디테일 쪽에 보시면은 프라이머리가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오더에 있는 오더 넘버가 포린 키이자 즉 참조 키이자 그죠? 그러니까 메리 키이자 자 기본 키로 잡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요렇게 2개의 테이블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문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프롬에 보시게 되면은 인제 우리 필요한 정보들이 오더 디테일즈라는 테이블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을 했느냐 오더 넘버 그죠? 오더 넘버랑 그다음입니다. 여기 퀀티티 오더 하고요. 프라이스 이치라는 컬럼. 자 둘 다 요 테이블 안에 다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주문의 그 뭐 개수이겠죠. 개수와 얘는 각 하나당 주문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문 개수와 개당 가격을 곱하시게 되면은 해당 주문에 대한 토탈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s라고 해서 별칭으로 토탈이라는 컬럼명으로 인제 정의를 해 줬고요. 자 요 상황에서 음 그룹 바이를 이제 쓰고 있죠. 자 그룹 바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뭘 기준으로 묶어 주고 있어요. 자 오더 넘버가 되죠. 즉 오더 넘버 주문 번호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그러면은 이 주문 번호에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계산 가격은 얼마고 얘네 둘을 계산한 토탈 값이 하나가 요렇게 나올 건데 자 주문 번호가 같으면은 토탈 값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룹으로 묶어서 합산을 다시 또 해 주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찍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뒤쪽에 인제 가시면은 두 번째 문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에 문형이랑 비슷한데 스테이터스 값을 찍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스테이터스 값을 찍고 그다음 이 합계는 위의 내용이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 그러니까 별칭으로 amount라는 컬럼 이름을 명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찍으려고 하니까 스테이터스가 지금 상태값은
오더 안에 있습니다. 오더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식에 쓰인 컬럼 두 개는 오더 디테일 쪽에 있죠. 그 분리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관계 요 내용을 이용하셔 가지고 아까 요 두 개로 연결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조인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조인. 자, 키 값이 일치하는 것만 가져올 거라서 이너 조인을 썼습니다. 자, 이너 조인. 그럼 오더즈랑 오더 디테일즈를 이제 키 값이 일치하는 이너 조인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자, 키 값이 양쪽 다 동일 그 컬럼의 이름이 동일하면 유징이라는 걸 쓸 수가 있죠. 이 유징에서 오더 넘버라는 컬럼으로 연결을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룹 바이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룹 바이에서 명시한 컬럼만 셀렉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 따른 뭐를 요 금액을 자, 집계를 내 가지고 amount란 이름으로 찍어 주고 싶은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상태별로 얼마의 금액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이제 계산식을 이용해서 그죠? 내용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